한국은 이제 호구가 아니다. 그동안 미국에게서 어쩔 수 없이 비싼 무기를 사야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이런 오명을 확실히 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전투기, 자주포, 장갑차, 잠수함 등 방산 선진국들이 만들어 오던 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 난공 불락이라 여겨졌던 무기들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100대 방위산업 기업의 지난해 총 매출 규모는 5,310억 달러, 하나로 약 631조에 달했습니다. 5,31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2,850억 달러가 글로벌 방산시장의 절대 강자인 미국의 40여 개 방산기업 매출이었습니다. 이 중에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제네랄 다이나믹스와 같은 메이저 5대 방산기업 매출이 1,831억 달러로 글로벌 방산기업 100대 기업 중에 1위부터 5위를 이들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이 중에 전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차세대 신형장갑차 레드백을 만든 하나 디펜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하나 방산계열사에 34억 2천만 달러, 국산 멀티롤 전투기 KF-21과 T-50 등의 항공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7억 2천만 달러, 지상 및 해상용 국산 정밀 유도무기 제작사인 LRG 넥스원의 13억 6천만 달러까지 우리 방산기업의 총 매출은 6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거액의 무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였지만 이제는 미국산 대신 우리 기술로 무기들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조기 경보기입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지금 조기 경보기 핵심 기술인 각종 레이더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텔스를 잡는 A사 레이더 국산화에 성공해 전투기는 물론 초기함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에 장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 해 전 A사 레이더를 개발하면서 항공기 시험 중에 대마도를 찍은 사진이 최근 공개가 되었는데, 이 사진이 뒤늦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거 다른 나라 맘대로 찍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했는데, 일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위성으로 한반도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군이 대마도를 찍어서 공개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미국 보잉의 조기 경보기 피스아이 4대를 들여와 2011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탐지 반경이 300km로 비교적 짧은데 대북 감시와 중로 군용기 견제 등 작전 수역 폭증에 고장이 잦아져 가동률은 급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은 최대 4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는데 미국 보잉, 스웨덴 사부, 이스라엘 III 등이 출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사부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요구한 성능도 맞춰준다고 했으나 요구 성능 미충족으로 탈락하고, 이스라엘 III도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보잉의 제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잉은 새로운 조기 경보기를 제시하며 대당 1조 원의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보잉의 비용을 44%라 뻥튀기 해서 한국에게 비싼 가격에 팔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보잉은 영국에게 동일 기종을 판매했는데 한국에게는 그때 가격의 2배의 금액을 불렀습니다. 보잉은 한국의 기존 조기 경보기 판매사이고 현재 4대를 운영 중인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기술 이전도 없이 천문학적인 가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도 잠시, 보잉은 신형 등급이 급락해 지원 자격에서 보기 좋게 탈락했습니다. 보잉은 이뿐만 아니라 F-15K 개량비를 4조 6천억 원을 달라고 했고, 공군 항공통제기 F-737 개량 비용도 1조 5천억 원을 불렀습니다. 이를 초기 도입한 비용은 1조 6천억 원이었기에 한 대를 더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보잉의 행동은 말 그대로 한국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순부채가 418억 달러, 하나로 49조 7천억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보잉은 가파르게 추락했고 결국 신용 등급이 낮아 정부 사업에서 입찰할 자격조차 없어졌습니다. 보잉은 자신들의 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갑질을 하려 했는데 결국 국내에서는 보잉이 돈에 환장한 이유가 이런 것이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조기 경보기를 우리 방사청이 독자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 LRG 넥스원 등 항공기와 레이더 전문 업체들을 불러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 방안과 사업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요격 체계와 전투기, 정찰 위성 등을 독자 개발하면서 고성능 레이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조기 경보기 독자 개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두정복 정찰기 사업처럼 외국 항공기를 사들여 레이더 등 국산 탐지 장비를 장착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면 대당 가격은 보잉사의 절반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기술로 만들면 추후 정비나 개량 또한 쉽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더불어 미국의 방산업체에게 매년 거액의 돈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들었던 일본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미국제 최신의 공중 조기 경보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9대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일본에 노스먼 그루먼제 조기 경보기 E2D 9기를 13억 6,227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2020년까지는 조기 경보기 국산화를 꼭 이룩하겠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하지 못한 채 미국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차기 경공격기 사업에 FA-52 최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 KF-21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을 적수라 불리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V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재 F-16V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F-16V는 4세대 전투기 F-16을 4.5세대로 개량한 최신형 전투기입니다. F-16 시리즈는 1978년에 처음 시점 배치되어 50년 가까이 4,6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로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4세대 전투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F-16은 계속 진화해 왔는데 국내에서도 이 기술을 받아 T-52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CNN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신형 전투기인 F-16V가 지난 11일 해상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공군감찰관은 사고 전투기는 최근 업그레이드된 V 새로운 무기 시스템과 항공전자기기를 탑재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사고로 F-16 함대의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F-16V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미국의 66대 추가 구매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신형 F-16V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대만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도입하려던 다른 나라들도 주저하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 기술로 KF-21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주며 앞으로 전세계 전투기 시장 경쟁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필리핀에서 5,830억 규모의 초기함 2척을 수주했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태국에게 두 번째 호위함을 추가 수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말 모잠비크에 무려 3전을 육박하는 FLNG선을 인도했는데 이 선박이 조업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하려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고 한국 군함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 배 한 척을 팔면서 우리 군함까지 수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자주포를 유럽에 판매하고 장갑차를 호주에서 도입하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이제는 미국에까지 훈련용 전투기나 한국산 장갑차를 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무기 한 개를 도입하면서 그와 관련된 장비를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했던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패키지 상품을 팔고 미국에게까지 무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